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국힘의 의원들께서는 거부권 행사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의 권한이지만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닙니다. 즉 헌법상의 그 행사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입니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PPT 보시죠. PPT를 보면 판사의 재판권, 이 규정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자, 그렇다면 판사의 헌법상의 권한인 재판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인가요? 아닙니다. 만약에 판사가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배우자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켰다고 합시다.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것은 바로 이해충돌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 재판 직무, 배우자와 관련된 재판 직무에서 제척되어야 합니다. 재판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판사가 배우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사소송법 위반, 즉 법률 위반입니다. 자, 판사의 법률 위반, 이것은 무엇입니까?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판사에 대한 법률 위반, 즉 탄핵 사유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보시죠. 만약에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하면 대통령도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관한 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그런 직무에서는 회피해야 한다라고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과 법률 위반, 즉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민생고와 의료 대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 수사에 칼날을 막는 데만 골몰하는 매우 한심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신과 배우자에 관한 이해충돌, 거부권 행사, 탄핵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기울어진 잣대 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각각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에 했던 발언 보시죠.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만배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죠. 또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와는 개인적으로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발언에 대해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PPT 보시죠. 통상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시에 적용하는 불기소 사유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피의자와 아무개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에 대해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불기소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의 다음 PPT를 보시죠. 김문기를 갈로 안에 넣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죠?
의견 평가에 불과해서 이것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라는 검찰의 그 적용 판시 내용에 김문기를 넣으면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PPT 보시죠. 여기 갈로에 없습니다. 김만배를 넣었습니다. 갈로 안에. 검찰이 실제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던 실제의 내용입니다. 김만배, 윤석열 후보의 김만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인적 친분 관계가 없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사안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정말 불공정한 검찰의 잣대가 아닙니까?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불기소, 김문기와는 개인적으로 몰랐다라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렇게 극명한 정치검찰의 불공정한 잣대, 바로 이것이 오늘의 우리 검찰, 정치검찰의 현실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정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는 정치검찰의 이중 잣대에는 검찰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PD의 검사 사칭 사건 2002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시작해서 22년에 걸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검찰의 스토킹, 점입 가경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위정교사 사건에서 결국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정에 가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전화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30분에 달하는 전체 통화의 분량에서 무려 12번이나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사실대로 발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것을 발췌한 7, 8분의 분량을 편집하고 짜집기 해서 핵심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기억을 잘 살려서 있는 대로 발언을 해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것을 위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너무나 자명합니다. 녹취록 일부를 발췌해서 편집을 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형사법상으로 오염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증거조작 수법은 사법부에 절대로 통하지 않을 거다 확신합니다.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